여러분들의 부동산 길라잡이 부동산 가이드 진행의 강주림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현상이 계속되고 강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서울 아파트 거래 4건 중에 1건 이상은 15억 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런 현상은 이제 수도권 중심으로 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갈수록 넘사벽이 되어가고 있는 서울 아파트. 올해는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내 집 마련이 가능할지 저희 부동산 가이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랄게요.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하시거나 고민 있으신 분들 02-2638-3962번, 서울전화 02-2638-3962번과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인 샵 3989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많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시죠. 매주 수요일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투자길잡이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산이형 부동산연구소의 수석연구원이신 김종갑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설 지나고 나서 전체적으로 지금 정치, 경제 모든 상황이 어수선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이 상승 전환을 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도 풀었고요. 왜 이 상황에서 집값이 오르는 거지? 여러 가지 현상이 있겠지만 일단 국내만 보지 마시고 해외도 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어디를 잡든 성공할 수 있도록 저는 길라잡이 역할을 할 테니까 전화 많이 주십시오. 네,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이번 주에 이슈는 이제 토지 거래 허가 구역 해제였는데요. 주말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 이런 기사들이 좀 많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증도 커졌을 것 같고 관심도 많이 생겼을 것 같거든요, 소장님. 이럴 때는 어떤 자리 활용해 보면 좋을까요? 네,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 최대 수혜는 이제 강남, 서초, 용산 이 일대가 되겠죠. 다 풀린 건 아니에요. 일부 풀렸고 일부 또 신속통합지역이라고 여기 풀렸고요. 그래서 저희가 특히 강남 일대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거 해제 가장 큰 수혜를 볼 곳이 어디냐? 바로 그곳에 대해서 특강을 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큰 돈 아닙니다. 자, 1억에서 3억 가지고 과연 강남의 재개발 신속통합 모아타운을 들어갈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그 짧은 기간에 속도가 빠른 것도 가능하냐? 있습니다. 자, 저에게 전화 주십시오. 지금 나가는 자막에 전화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미나 오시면 정말 알찬 강의 들어가고 또 여러분들 고민거리는 1대1 개인 상담까지 모두 무료로 맞춤형으로 진행합니다. 전문가와 대화가 필요하시다면 한번 참석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문의사항은 02-2638-3962번과 샵 3989번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부동산 인기 급상승 이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나요? 네,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안건들 중심으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자, 먼저 수도권 집값이 올라간다라고 하는데 지금 막 폭등을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겨울에 주춤했죠. 겨울에는 서울은 0이었어요. 0. 올라가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그리고 경기도는 약간 하락, 지방은 크게 하락. 그런데 지금 설 지나고 나서 다시 또 상승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반기 때 집값이 지금부터 올라갈 것이냐 떨어질 것이냐 말이 많은데 확률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상승 징후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고금리가 끝났어요. 이제 가상금리, 스트레스 DSR 3단계까지 적용한다 하더라도 자, 금리 인하 때문에 집값은 뛸 가능성이 크고요. 두 번째, OECD랑 미국 집값이 신고가 찍고 있어요. 2021년이 꼭지가 아니라 지금이 꼭지다고요.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요. 우리나라만 지금 강남만 뛰고 있지 나머지는 주춤하거나 그러잖아요. 세 번째, 정부가 그동안에 썼던 부양책이 세금 대출 대책 지금 통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분양가가 지금 많이 올랐어요.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2년 전의 분양가와 지금 분양가 비교해 보면요, 깜짝 놀랄 거예요.
이제 기존 아파트가 당연히 올라가겠죠. 분양가 뛰었으니까. 그다음에 다섯 번째, 1에서 3년 동안 공급 부족. 지금 여러 가지 사태로 어떤 부동산이 제때 분양을 할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제때 분양 못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그러면 이제 공사비도 올라갔고 뭐 PF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정책적 문제도 있고 그래서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뛴다. 지표가 지금 상승 전환했습니다. 특히 매매 거래가, 서울의 매매가 2주 연속 상승하고 있어요. 다음 보시면 그렇다면 전국 집값 현황 뭐 다 뛰는 게 아닙니다. 자, 서울 12월 1월 달에 보합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2주 연속 상승. 한 번 집값이 주간 시세가 올라가면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다음에 설 이후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고요. 양극화의 최대 수혜 지역은 서울입니다. 특히 어디가 뛰는 줄 아세요? 강남 3구하고 마용성이 뛰고 있어요. 물론 서울 외곽 지역은 보합이나 하락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12월 보합이었다가 1월 달에 소폭 하락. 이제 서울이 뛰고 있으니까 다시 상승 전환하겠죠. 성남, 용인, 하남, 구리, 의왕 인기 지역들은 오히려 상승하고 있어요. 강남 성향을 띠고 있는 인기 지역. 수도권 북부 지역과 외곽 지역은 소폭 하락하고 있다. 그 다음에 지방은 어떻냐? 안타깝지만 21년에 폭등한 이후에 22년부터 지금까지 소폭 꾸준하게 하락하고 있어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서서히. 자, 그 다음에 부산, 대구, 광주, 여기 인천을 뺀 4대 광역시 또한 중수도시도 하락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인구 감소, 공급 확대, 산업 부재 이것 때문에 지방이 힘을 못 쓰고 있는데 그럼 인구 감소되면 서울도 많이 떨어지겠네요? 달라요. 자, 서울이 빠질 정도 되려면 50년은 지나야 할 것 같은데 인구 감소로 따졌을 때 다음 여기 보시면 이제 무주택, 유주택 이런 말 많이 들으시잖아요. 만약 제가 무주택이라면 집값 폭락하기를 한번 기다릴 것 같아요. 그리고 유주택이라면 집값이 뭐 폭등은 안 하더라도 내가 집 가지고 있는 것만큼만 뛰기를 바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3억 현금이 있고 지금 여기 보시면 10년 동안 서울의 아파트를 잡은 사람과 그냥 주구장창 저축만 한 사람의 차이를 알려드릴게요. 자, 저축 10년 동안 무주택 자 3억을 했습니다. 그러면 플러스 많아야 플러스 1억이에요. 물론 정말 뭐 이금융권 해가지고 저축 진짜 잘하면 1억 5천까지도 갈 수 있겠네요. 10년 동안 1억 올랐으면 4억이네요. 3억이 4억이니까. 근데 물가 상승, 집값 상승을 감안하면 오히려 손해입니다. 손해예요. 절대 무주택으로 가면 안 돼요. 이게 최악이에요. 자, 유주택의 어떤 경우도 무주택은 이기지 못해요. 볼까요? 빚 없이 아파트 아닌 거 잡지 말라고 막 그러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 뭐 이런 것들 잡았어, 3억에. 그래도 얘는 10년 지나면 1억 5천이라도 뛰어요. 무주택보다 낫네요, 저금한 것보다. 그 다음에 이번에 1주택인데 실거주로 아파트를 잡았어요. 자, 5억이 3억으로 떨어졌어. 자, 그 3억짜리를 거주를 합니다. 결국 10년 지나면 얘는 7억 정도 갈 확률이 커서 4억 정도 벌어요. 아파트를 잡으면 4억을 벌고 아파트 아닌 걸 잡으면 1억 5천밖에 안 뛰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잡아야 돼요. 다음으로 신용대출을 나는 돈이 별로 없어. 신용대출을 받고 그것도 전세 끼고 투자하면 이건 어떻게 보면 무리 같지만 그래도 적당할 때 이거 잘 투자하게 되면 보세요. 자, 3억원어치 신용대출과 그 다음에 4억 갭 투자를 했어요. 역시 4억의 수익을 얻습니다. 내가 가진 돈은 1억도 안 되는데 4억. 10년. 자, 이번에는 빚을 활용해가지고 실거주. 내가 3억은 있어. 근데 빚을 좀 더 활용을 해가지고 거주를 했어요. 예를 들면 9억짜리가 6억으로 떨어졌어요. 자, 그러면 3억 대출을 받습니다. 3억 대출. 왜? 6억짜리 실거주를 이제 해야 하니까 3억 대출 받고 3억 갖고 있는 돈으로 해서 6억짜리를 들어갔어요. 나중에 12억까지 갈 확률이 커서 6억 정도 뛰어요. 역시 대출을 끼니까 많이 뛰죠. 이번에는 갭 투자. 뭐 대출을 왜 받느냐? 그냥 이자도 안 받게 전세 끼고 투자. 10억이 7억, 3억 갭 투자. 얘는요, 오히려 15억에 매도해가지고 8억. 왜 그러냐면 전세값이 여러분들이 대출 받는 것보다 많을 가능성이 커요. 전세값이 클 가능성이 크다고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집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1, 2년에는 잘 모르는데 10년 지났더니
모든 경우의 수에서 무주택을 이기죠. 이거 진짜 중요한 거 설명해 드린 거예요. 자, 이번에 1억대 서울 경기도 투자. 1억대 가지고도 돈 벌 수 있나요? 있어요. 자, 경기도는 GTX를 파세요. 자, 15분 이내 거리. 오래돼도 괜찮아요. 세대수만 많으면. 아파트. GTX 역세권 25평, 최소 신축은 8억이고 구축은 6억 정도 해요. 경기도가. 그리고 핵심 지역 송도, 금정, 지제, 인덕원 이쪽은 아직 저평가됐으니까 잡아도 돼요. 돈을 좀 들어가도. 그럼 1억 갭 투자로 3억을 기대할 수 있는 자, 경기도의 GTX, 병점, 오산, 평내, 호평 등이 있습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자, 이번에 서울 GTX는 이제 아파트는 없어요. 서울은 다 비싸니까 재개발로 접근하세요. 자, GTX 역세권 25평 최소 신축은 15억, 구축은 12억 합니다. 서울만 하는 거예요. 자, GTX 재개발 저평가로 서울역하고 양재하고 왕십리역, 자, 여기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1억 가지고 갭 투자 5억을 기대할 수 있어요. 아까는 경기도보다도 훨씬 많이 기대하네요. 같은 1억인데 여기는 재개발만 말하는 거예요. 망우역, 연신내역, 창동역 어떻습니까? 자, 서울에 GTX 많지 않은데 금액 무관, 재개발 유망지역 금액하고 상관없이 자, 용산, 청파, 서계, 원효일가, 효창, 후암, 강남 쪽은 한강 쪽은 개포, 양재, 자양, 노량진, 합정, 망원이 유망하고 기타 청량리, 영등포, 사당, 신림, 화곡, 면목동 이쪽 재개발에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얼마 전에 이제 겨울에는 집값이 조금 잠잠할 거다라는 말씀을 들은 지가 진짜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제 어느덧 겨울도 마무리를 하면서 집값도 슬슬 움직이려는 조짐이 좀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네요. 이제 진짜 정말 전략을 세워보셔야 할 때입니다. 더 시간을 늦추시면 안 되겠죠.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내 상황에 맞는 나에게 맞는 전략 궁금하시다면요. 이 자리 한번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공덕동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목요일 오후 2시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니까 바로 내일이죠. 내일 참석 가능하신 분들은 참석하셔서 다양한 이야기들 한번 나눠보시고 인사이트도 얻어보시면 좋겠네요. 문의사항은 02-2638-3962번과 샵 398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방송 중에 상담 원하시는 분들도 같은 번호입니다. 02-2638-3962번과 샵 3989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와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본격적으로 시청자분들의 또 궁금증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하는 동안 전화가 쭉 밀려와 있다고 하네요. 첫 번째 전화부터 바로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지금 이렇게 경기도나 서울의 이렇게 지역의 그 빌라 재개발 아파트들이 좀 나온다고 하는데, 네. 그런 것들 좀 하나 이제 비교해서 제가 좀 생각하고 있는 게 용산 그 서울역 인근의 청파동의 그 청파 1, 2, 3구역에 재개발 아파트 있고, 네. 그다음에 망원동 쪽에 있고요. 그리고 합정동에 369번지 그 일변에 이제 한강변 타분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네. 그 세 가지 중에서 어느 쪽에 좀 이걸 투자하면 투자 가치가 있을까 해서 예. 전화 좀 드렸습니다. 네, 맞아요. 요즘 서울의 재개발 이슈 굉장히 핫한데 그중에서도 또 알짜 지역만 왠지 고르신 그런 느낌인데요. 진짜 예, 괜찮은 그렇죠. 곳은 어딘지, 어디가 시청자님께 맞는지 또 소장님과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랄게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화이팅입니다. 네, 예.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 자, 이제 저희 이 프로 자주 보시죠? 예, 예, 찾아봅니다. 조금 실력이 쌓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정보가 많이 들어오니까. 아, 그래요. 이제 이거를 실행으로 옮기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 예. 그러면 이제 지금 말씀하신 이 세 서울역 군데. 인근의 청파동 그 네. 1, 2, 3구역하고요. 네, 망원동하고 이제 그 합정동에 있는 거 이렇게. 네, 알았습니다. 자, 여기는 네. 이제 서울역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게 서울역이거든요. 자, 일단 용산 쪽 일대 첫 번째 이 네. 용산 일대가 청파동이 어디냐면 여기가 지금 서계동이고요. 서계. 네. 그다음에 이게 청파 2구역이라고 있어요. 바로 밑에 예, 예, 예. 청2. 그다음 청3도 있습니다. 3구역. 예, 맞아요. 예, 예. 이쪽은 청1구역이 있겠죠. 그러면 예, 예, 자. 예. 청1구역 이렇게 네. 있는데 저 그
밑에 여기 위에를 이제 서계라고 그래요. 서계. 예. 여기 일대에서 조금 더 넓혀 본다면 이쪽에 효창공원 앞역 해가지고 이쪽에 효창 역세권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원효로 1가 역세권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맞습니다. 공공이 있고, 네. 여기 원효로 4가, 뭐 원효로 3가 이렇게 있어요. 예. 유양이 아는 거 여기 뭐 여기는 공덕, 신속통합 이렇게 있고, 거의 신속통합이나 역세권 시프트예요. 여기에 뭐 재건축, 후암 재건축, 그다음에 여기는 동호암, 동호암 1, 동호암 2, 동호암 3. 되게 많죠. 이렇게 적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곳은 여기에 지금 국한됐어요. 아주 좋아요. 이거 별표 한번 4개를 쳐볼게요. 자, 여기가 지금 국제업무지구예요. 국제업무지구. 대단하죠. 여기 100층 이상의 높은 건물로 가는데 용산공원입니다. 여기가. 용산공원도 그렇죠. 대단한 곳이죠. 세 번째는 여기. 자, 여기가 바로 어디냐? 별표치인데 용산 그 상가 아시죠? 전자상가. 자, 여기 전자상가 있는데 세 번째.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별표 여기 서울역입니다. 자, 용산에는 그렇죠. 이 어마어마한 4가지 호재가 있어요. 자, 나중에 장기적으로는 국제업무지구가 가장 큰 호재가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영원한 호재는 서울역입니다. 왜 서울역일까요? 서울역은 GTX가 2개 지나가요. 그렇죠. 서울에 뭐 교통의 핵심이죠. 그래서 서울에 3군데밖에 없어요. 그리고 전철이 다 모여 있는데 그것도 지하화 다 시켜요. 공원이 돼요. 거기가 공원도 되고 건물이 들어서요. 정말 엄청난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상황을 알았고 여기가 추진 속도도 빨라요. 자, 서계동 같은 경우도 구역 지정이 됐고 청파 1구역도 지금 조합 설립 인가, 2구역 구역 지정, 3구역도 지금 구역 지정 거의 직전 단계에 올렸으니까 속도도 상당히 빠르네요. 지금까지 10년 동안에는 별로 안 뛰었어. 근데 얘가 지금부터 이제 뛸 거예요. 왜? 구역 지정이 되는 전후로부터 많이 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얘는 설명했고요. 이따 몰아서 한 번에 장점을 설명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자, 다시 한번 펼쳐 보겠습니다. 자, 네이버 지도 가끔씩 이렇게 에러가 나요. 가끔씩. 그러면 용산 서울역 있는데 한번 보면 자, 여기 보고 이제 이쪽으로 한번 빠져나와 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금방 말씀하신 게 이제 마포 쪽. 네, 좋습니다.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망원동. 망원동 지적 여기 상당히 좋아요. 망원동 잘 지적하셨어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있고, 자, 하나, 둘, 셋, 여기 이렇게 있고, 자, 여기 이렇게 나눠지고. 여기가 이제 망원동은 모아 타운은 아니고 모아 주택이라고 그래요. 모아 주택으로 한 200, 300세대짜리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1구역, 2구역, 그다음에 3구역, 그다음에 4구역, 6구역, 여기는 5구역, 7구역, 8구역 이렇게 있어요. 자, 구역별로 이렇게 쭉 있고 여기 망원역이거든요. 이게 여기에 신속통합이라고 있어요. 신속통합 지정이 돼 있어요. 얘도 신속 구역 지정됐습니다. 신속통합. 그러니까 여기하고 지금 합정역은 여기거든요. 합정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규모도 꽤 크네요. 자, 여기가 바로 합정 3 모아타운이에요. 모아타운 3. 자, 그럼 이제 이쪽은 어떠냐? 여기 보면 대충 봐도 어디하고 접목돼 있나요? 한강하고 연속돼 있죠. 물론 신속통합은 한강하고 연속된 곳은 아니지만 망원역에 가깝고, 그 다음에 합정역은 오리지널 한강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투자 금액이 지금 용산이나 여기나 큰 차이 안 나요. 가격대는 이제 투자 금액은 거의 아주 최소 금액으로 잡았을 때 3억 5천부터 4억 있죠. 이 사이에 투자 금액이 다 들어가요. 여기도 그렇고 용산도 그렇고. 이해가셨나요? 그래, 여기가 조금 더 싸기는 한데 그래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전체를 한번 띄워보자고요. 전체를 띄워놓고 장단점 우리가 따져야 저기 네. 알 수가 있죠. 전체를 띄워놓고 장단점을 한번 따져보자고요. 자, 지금 말씀드린 여기. 자, 여기 서울역 있는데 여기 청파동 있죠. 네. 여기를 A라고 하겠습니다. A라고. 네. 그다음에 여기 망원역 있죠. 망원동. 여기를 네. B라고 하겠고, 그다음에 이 합정동에 있는 이 모아타운을 C라고 할게요. 네. 얘의 장점은 1번 정말 2만 세대가 넘는 대규모 주거타운이에요. 대규모 주거타운. 이해가세요? 네. 네, 정말 커요. 그다음 두 번째는 호재가 4개나 있다는 거 아까 설명해줬죠. 네. 이게 메모드급 호재예요. 그냥 호재가 아니에요. 용산에서 메모드급 호재예요. 세 번째는 얘가 속도가 빨라요. 이제부터 돈 벌 때예요. 이제부터 돈 벌 때. 그동안에 10년은 돈도 못 벌고 그냥 막 재개발로 끌고 왔을 때고, 이제 구역 지정이 되고 조합 설립이 됐으니까 네. 속도 빠르다. 이제부터 돈 벌 때다 이 말이에요. 네 번째, 기대 수익이 최고예요. 왜냐? 여기 지금 빌라가 뭐 투룸, 원룸 투룸 기준으로 6억 7억밖에 안 해요. 한 7억 정도 한다. 40억 기대하고 있어요. 10년 지나서. 네. 믿어지시나요? 40억. 물론 네. 거기에는 추가 분담금을 대충 이게 지분이 작으니까 10억은 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네. 7억이면 10억을 내면 17억이죠. 그렇죠. 물론 10년 후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네. 근데 얼마 간다고 했어요? 40억 가면 23억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10년을 그래야겠죠. 내다봤을 때 얘가 낫냐? 뭐 10년이 아니라도 뭐 2년만 내다봐도. 자, 그다음에 여기 B. 여기도 장점이 있습니다. 1번 뭐냐면 속도가 빨라요. 더 빨라요, 여기는. 네. 여기는 왜 더 빠르냐면 이제 규모가 작아서 조금 문제라서 그렇지. 지금 네. 여기는 이미 조합 설립도 되고 사업 시행인가 분양까지 한 곳도 있어요, 이렇게. 그다음에 네. 두 번째, 한강이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한강이에요. 그렇죠. 맞죠? 대단한 곳이죠. 자, 여기는 좀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지만 역세권, 합정 역세권이고 인기가 많은 곳이 여기가. 그리고 네. 또 무엇보다도 한강이 보입니다. 한강이. 네. 자, 그러면 얘는 한강이 이제 안 보이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한강이 보이는 소규모, 한강이 안 보이는 대규모. 자, 누가 이기냐 이걸 따졌는데 얘들도 20억은 넘어갈 거예요. 한강 때문에. 얘는 가셨죠. 하지만 네. 제가 뭐 40억을 보거나 그러고 싶지는 않고, 이제 얘는 이제 속도가 C가 너무 늦어요. 그래서 순서를 말하자면 A, 네. B, 네. C. 자, 네, 그렇게 보면 네, 이렇게 보면 충분합니다. 물론 10년까지 본다 그러면 A, C, B예요. 얘가 지금 속도가 너무 느리거든요. 장기로 봤을 때. 예, 한 2, 3, 4년만 놓고 보면 자 A, B, C가 맞아요. 네.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신축 빌라가 주택수에 안 들어간다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네. 이게 대통령령으로 지정이 된 건데 잘 들으세요. 24년 1월 1일 네. 여기서부터 27년 12월 31일 이 사이에 지어진 신축 빌라 단 조건이 있어요. 얼마 이하? 6억 이하. 얘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투기과열지역, 조정지역 잡았다고 해서 취등록세 뭐 8% 내는 그런 일이 없어요. 이해해 주셨나요? 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지금 아무래도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은 B 구역이 좀 제가 더 마음에 들어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장기적으로 B 구역이 네. 여기가 조망 같은 게. 괜찮아요. 근데 여기가 문제는 세대수가 다 합쳐가지고 구역은 큰데 1000세대 네. 있죠. 아, 그러니까 띄엄띄엄 있고 이게 규모가 좀 작고 얘가 동시에 진행하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진행할 확률이 높거든요. 예. 이제 그게 단점인 거죠. 뭐 나쁜 건 아니에요. 한강 가깝고 속도가 빠르니까. 장기적으로 네. 봤을 때는 여기가 제일 안 좋을 가능성이 크죠. 단기적으로는 좋죠. 단기적으로는.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여기가 C가 낫죠. 합정동 근처에 있고 모아 있고 그러니까 네. 전반적으로 뭐 장기적이든 단기적으로는 A가 제일 최고예요. 여기가 여기서 네. 뭘 잡든지 특히 청파 쪽은요 여기 중에서도 서울역이 있어서 핵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파동은 서울역 가까우니까 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서울역이 가까워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현재 뭐 진행되고 있는 이제 속도나 뭐 규모 또 주변의 호재 등 여러 요소들을 좀 비교를 했을 때 순서를 좀 매겨주셨거든요. 일단 청파동을 1순위로 말씀을 주셨다는 부분 참고하셔서요. 세 가지 중 잘 또 판단하셔서 좋은 곳으로 선택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실행으로 옮기는 게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전략 한번 잘 짜보시기 바랄게요.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전화도 바로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좀 궁금하실까요? 네, 제가 팝스TV 자주 애청하는데요. 네, 특히 김동갑 교수님 채널 많이 보고 있는데, 그 자본금이 제가 2억 5천 정도 있는데요. 네, 개포사동 1구역 신속통합하고, 예, 나머지 구역 그리고 양재 재개발 눈여겨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아니면은 가산동 그 대단지 아파트 두산이부 25평 개투자하는 게 더 좋을지, 네. 강남 재개발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기도 하고, 가산동 아파트는 또 어떨까 좀 모르겠어서 연락드렸어요. 네. 아파트는 방금 말씀 주신 곳이 가산동 맞으실까요? 네, 네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재개발은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하지만 보고 계신 곳은 두 곳이고, 만약에 그렇다면은 가산동에 있는 아파트가 어떨까. 이렇게 고민이신 것 같아요. 맞으시죠?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과 바로 말씀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기지개를 활짝 펴고요. 힘차게. 네. 네, 저희 방송 자주 보시죠? 네, 매주 보고 있어요. 네, 특강도 이렇게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특강 참여하세요. 특강을 딱 한 번만 들어도요. 눈이 트여요, 진짜로. 네, 눈이 알겠습니다. 트입니다. 자, 네, 그러면 어디 지금 이제 질문 하셨던 여기는 몇 번 했던 곳인데 인기 진짜 많아요, 여기가. 매물이 네. 뭐 없는데 막 이렇게 구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거 한번 보실래요? 자, 여기가 어디냐면 지금 개포, 그래요. 여기 사동이죠. 자, 개포 사동. 개포 사동이 이렇게 여기가 1구역이고 2구역 있고 여기가 4구역이고 여기가 3구역이고 2구역, 1구역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네. 여기 1구역 질문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네. 이게 신속통합이라 그래요. 자, 네. 앞으로는 모아타운과 신속통합이 같이 있다 그러면 어디로 가라? 신속통합으로 맞아요. 말씀하셨어요. 네, 맞아요. 규모도 크고 원래 신속통합은 하고 싶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용적률도 저기 노후도도 60%가 넘어야 하고 규모도 1만 제곱미터가 넘어야 하기 때문에 어떤 조건을 갖춰야 돼요. 그런데 이제 왜 그러냐면 모아타운도 좋은데 좀 규제가 막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척이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대로 이어볼게요. 여기 이렇게 이어진 곳. 자, 여기 두 줄로 일단 해놓고 지금 여기가 양재예요. 네모박스 이렇게 해놓고요. 아예 그냥 이게 뭐 선이 이렇게 연결이 돼요. 이렇게. 자, 여기가 1구역이고요. 2구역, 3구역, 그 다음에 4구역, 5구역, 6구역, 7구역 이렇게 있거든요. 자, 여기는 개포고, 여기는 양재입니다. 네, 어차피 이제 설명한 거 다 아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조금 속도가 빠른 게 1구역, 2구역, 6구역이 조금 속도는 빨라요. 그리고 여기는 뭐 속도면에서만 꼭 따질 게 아니에요. 근데 안타깝지만 다 모아타운이에요. 모아타운은 속도가 빨라도 여러 가지 뭐 반대 비율도 적어야 하고 그다음 원주민 비율도 따지고 하는 것 때문에 조금 신경이 쓰이죠. 자, 여기 개포동은 전체적으로 속도도 무난한데 신속통합인 이 1구역, 저는 상당히 좋게 봐요. 왜냐? 자, 여기 바로 이 공원 넘어가면 여기가 뭐예요? 지금 이만큼 이렇게. 이게 아파트야, 아파트. 얼마짜리 아파트인 줄 아세요? 아파트. 자, 35억이에요. 35평. 예. 그렇죠. 8사제곱 35억이에요. 엄청 비싸죠. 그럼 얘들이 지금 이제 시작 단계에서 이제 구역 지정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얘들이 새 아파트가 되면 이 가격 갈까요? 더 갈까요? 더 가죠. 그렇죠. 더 새 거니까. 네. 더 네, 새 거니까. 신축 아파트니까. 네, 더 새 거니까 더 가는 거예요. 10년, 대략 한 10년은 걸려요, 기본적으로. 네. 그래도 1년에 10년, 여기가 35억인데 얘는 지금 매입을 얼마에 하냐면 어디나 비슷해요. 한 7억에서 8억 사이예요, 거의. 3룸 기준입니다.
네. 3룸 기준 7억에서 8억이고 대지 지분은 뭐 거의 10평 가까이 되는 것도 있고 자 그리고 2억 5천밖에 안 들어가요. 보통 내 돈이. 투자 비용이 적죠. 네. 투자 비용이 적기 때문에 바로 여기가 인기가 많아요. 근데 이제부터는 좀 달라질 거예요. 얘가 속도를 내면 이 금액이 10억으로 금방 올라가겠죠. 네. 그러면 투자 금액은 4억대로 뜁니다. 여러분들 2억 5천하고 4억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이해가셨어요? 네. 그러니까 빠르리 적을 때 여기 접근하시고 이왕 보신 거 아까 지금 가산동으로 한번 가볼까요? 가산동? 자, 쭉 보면 그래요. 자, 해서 지금 가산 디지털 단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가산 디지털 단지역 이제 있는 데인데 여기 가산 디지털 단지역이고 여기는 7호선이에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2호선이 있어요. 2호선. 그리고 여기가 지금 말씀하신 두산 유부예요. 네. 여기 독산역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네. 철산역 있고요. 여기는 이제 당연히 1호선이죠. 1호선. 1호선 그다음에 7호선 그 근처에 2호선. 어우 좋은 노선들이 많고 지금 여기 이렇게 돼 있는 여기가 바로 업무지구예요. 이해가셨죠? 디지털 업무지요. 네. 그래서 가산 디지털 단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산은 어떤 장점이 있냐? 딱 봐도 1번 교통이 좋죠. 예. 교통이 상당히 좋습니다. 두 번째 뭐가 있어요? 주변에 업무지구가 있죠. 그리고 얘가 현재 가격이 얼마냐면 7억 5천에서 6억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네. 지금 2억 5천으로 여기 접근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갭 투자.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6억이면 2억 5천이면 잡거든요. 그래서 네. 1억 5천이나 떨어지고 회복을 조금밖에 못했기 때문에 6억이니까 얘는 네. 가격이 낮다라는 장점이 있네요. 그죠? 네. 가격이 낮다. 그러면 얘도 적어도 한 2년에서 3, 4년 끌고 가면은 2억은 뛴다라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 지금 1억 5천이나 고점 대비 떨어져 있으니까. 네. 자, 5년까지 봤을 때 최대 2, 3억이 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까 얘 말고 네. 그쪽에 장점은 뭐가 있어요? 그럼 개포, 사동, 신통 쪽의 장점은 1번 대단지죠. 네.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보자고 장점을. 대단지인데도 특대단지예요. 거의 7,000세대, 8,000세대가 넘어요. 네. 7,000 플러스 알파. 그 다음에 걔는 재개발입니다. 네. 재개발인데 이제 속도를 내고 있어요. 속도가 빠른 건 아닌데 속도 내고 있다. 재개발에서도 가장 좋은 뭐다? 신소통합이다. 그래요. 네. 세 번째, 거기 뭐 지나가요? 전철역. 위례. 위례과천선. 위례 과천선이 네. 바로 그 네. 라인에 지나가요. 네네. 뭐 포유역에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맨날 싸우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안 들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네. 바로 이런 부분. 그다음 마지막 최고가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40억이라고 했어요. 맞죠? 네네. 네. 35억. 네. 자, 35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네. 얘들 매입하는 가격은 얼마예요? 7에서 8억. 투자 금액은 8억. 2.5억. 네. 와, 그러면 2.5억 갖고 한 10년 끌고 가게 되면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물론 추가 분담금은 나오겠지만. 근데 네네. 얘하고는 좀 개념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네. 2년만 달랑 끌고 간다면 뭘 잡아도 상관없어요. 2년만. 근데 주로 네. 집을 잡으면 2년 끌고 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네. 나도 모르게 그렇죠. 사이클상, 흐름상 네. 보통 7, 8년, 10년 끌고 가게 돼요. 네.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네. 이쪽으로 갔어요. 이건 잘 물어보셨는데 네. 2억 5천 3억으로 아파트 투자할 곳을 서울 돌아다니지 마시고 2억 5천 3억으로 뭐 하는데 돌아다니시라. 재개발. 재개발. 그래요. 재개발. 네. 특히 1순위로 있다면 네. 강남이나 네. 용산 쪽으로. 됐죠? 네네. 또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아니요,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혼란스러웠는데 잘 정리가 좀 됐어요. 그렇죠. 제가 지금 네. 두산이뷰가 나쁘다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네, 왜냐하면 이게 갈아타기가 쉽지 않아. 나중에요. 네네, 처음에 잘 맞아요. 잡는 게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문의 주신 곳의 장단점 각각 또 비교를 해드렸고요. 일단 재개발은 뭐 속도와 진행 상황에 따라서 시세 변동이 있으니까 잘 참고를 하셔서 선택을 해보셔야겠고요. 그리고 부동산이 이제 보유 기간별로 이제 선택이 좀 달라지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까지 참고하셔서 현명한 선택 꼭 내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부동산 관련해서 고민이 있는데 선택이 좀 어려우신 분들 저에게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2-2638-3962번과 샵 3989번으로 많이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전화도 바로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제가 교수님 말씀 계속 잘 듣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고민 한번 해결해 볼까요? 네, 재건축 30평대 아파트 네, 매입 고민 중입니다. 예, 네, 모두 한강변 일대 30평대인데요. 네, 잠실 주공 5단지, 용산 서빙고 신동아, 네. 여의도 시범 아파트 중에서 어느 아파트가 투자 가치가 있을까요? 네, 세 그리고 곳, 네. 장점과 투자 우선순위 부탁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재건축 아파트 다들 한강변을 끼고 있어서 굉장히 어마어마해 보이는데 장점과 앞으로 어떻게 좀 볼 수 있을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네, 도와주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제 그 전화번호 지금 나와 있는 걸로 이렇게 전화 기록을 했다가 또는 바로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전화 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기록하신 거 맞죠? 네, 아, 그래요. 자, 나중에 시간 되시면 세미나도 참석하세요. 네, 아우, 우리 선생님 학구열이 높으신 것 같아. 네네, 말씀도 잘하시고. 자, 여기 보시면 세 군데. 부러워요. 우리 선생님 이런 곳을 접근한다는 게. 먼저, 자, 지금 말씀하신 잠실주공 5단지가 여기예요. 이게 잠실주공 5단, 네. 잠 5단지. 자, 이게 A라고 좀 할게요. 네, 벌써 지금 여기 그 송파 잠실 쪽 일대고 그다음에 B 두 번째는 서빙구역 쪽을 지금 말씀하신 거거든요. 네, 여기가 신동아예요. 신동아 아파트. 자, 다 한강 근처에 있네. 그쵸? 네, C는 어디냐? 여기에요. 자, 여의도에 있는데 시범 아파트 이게 C입니다. 여기는 네. 시범 단지. 와, 솔직히 다 가격도 재밌는 게 제가 기억하는 게 맞다면 얘 32억 플러스 마이너스 할 거고요. 알파. 얘도 32억. 다 30평대. 얘도 32억이에요. 그러니까 질문 주신 분이 다 이미 돌아다니시고 가격도 비슷한데 다 좋은 것 같은데 헷갈려서 그러신 것 같아요. 네. 네. 뭐 이걸 뭐 제가 여기서 이게 무조건 좋다 저게 좋다 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닌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방송에서 나와서 하는 말들은 예언이라든가 단순 예측이 아닙니다. 거의 좀 사실에 가까운 예측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빙성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장점을 한번 볼게요. 잠실 5단지. 여기는 1번 장점이 뭐냐면 아주 이 대단지예요. 그죠? 거기 엘스, 리센츠, 트리즘, 파크리오 뭐 아주 특대단지입니다. 대단지 주거타운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 인프라가 풍부해요. 인프라가 여기 인프라 진짜 엄청나겠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한강. 마지막으로 얘 근처가 어딘지 볼게요. 자, 여기 청담이고요. 이거 코엑스 있는데 삼성이고요. 건너면 자양 성수예요. 오, 대단하네요. 그죠? A라는 입지가. 그러니까 어떤 그런 부분들하고 접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신동아의 장점. 신동아의 장점은 일단 여기는 용산의 핵심 지역이에요. 딱 중앙에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예, 용산 핵심. 용산의 핵심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강을 북에서 남으로 본다는 장점이 있어요. 북에서 남으로 보고 여기가 한남 뉴타운이에요. 그 유명한 한남 뉴타운. 그리고 이쪽이 이촌역이에요. 이촌 재건축하고 한남 뉴타운 재개발하고 그 사이에 있는 신동아 얘도 대단지거든요. 상당히 좋아요. 위치가. 이번에 시범단지의 장점 뭐냐. 여기 여의도거든요. 이 섬이. 네, 자, 섬의 여의도 1번 장점. 역시 한강이 바라보이죠. 네, 그다음 두 번째 한강이 바라보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 국제무지구가 정면으로 보여요.
국제 업무지구 그 100 몇 층짜리가. 자, 어. 바로 눈앞에 엄청난 크기의 국제 업무지구가 보인다는 것은 축복이죠. 두 번째는 여기 주변 일대 역시 대규모 주거타운이자 주거타운도 되고, 세 번째 여기는 업무지구가 많아요. 업무지구가 많아서 인기가 많아요. 인기가 많습니다. 이런 정말 장점들이 다 모여 있는데 어디가 나을까? 자, 어디가 제일 끌렸어요? 돌아다니셨는데. 모르겠어요? B번요. 네? B. 맞아요. 자, 같은 가격이면 B가 1순위입니다. 왜냐? 여기 한남뉴타운이 나중에 많이 갈 거예요. 한남뉴타운. 아. 그리고 건너편이 반포예요. 예, 이쪽 한남뉴타운이고 이쪽 이촌동이고 이쪽은 여의도고 정중앙에 있어요. 이제는 강남만 많이 간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이제는 네. 강남 그다음에 서초, 용산이 삼두마차예요. 삼두마차. 그것도 한강 근처에.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얘가 지금 제일 유리해요. 그렇다고 이촌동이 유리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B가 유리하다는 거지. 거기 신동아가. 그 다음에 C하고 A는 비슷한데 그래도 저는 이거를 자 같이 그냥 볼게요. C 이퀄 A. 왜냐면 C하고 A가 위치가 좋기는 해요. 강남 옆이고 한데 단점이 뭐냐면 주변에 아파트들 L3 리센치 애들이 너무 가격이 싸. 아하. 한강이 보이는 10 몇 년차 아파트들 가격이 너무 싸다고요. 예. 근데 잠실주공 5단지가 아무리 그 재건축 그게 이슈가 있다 하더라도 좀 한계가 있어요. 이해가셨나요? 예. 예, 그래서 그냥 그런 게 없다면 A를 우선으로 두겠는데 여기 목동이나 예나 뭐 큰 차이 안 날 것 같거든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좀 도움 됐나요? 네네. 그래요. 그래서 B 우선으로 잡으시고 CA 같이. 감사합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지역적인 분석과 함께 이제 또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일단 서빙고동을 좀 1순위로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 부분 잘 참고를 해보시고 지금 보고 계신 곳 잘 비교 분석하셔서 꼭 좋은 선택 내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담 내용 도움되셨길 바랄게요. 저희는 다음 전화도 바로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좀 궁금하세요? 네, 인천 송도 30평대 아파트 매입하려고 합니다. 네. 지금 송도 송도바다 조망 아파트와 인천대 입구역 등 역세권 중에서 어디가 좋을까요? 네, 지금 송도 쪽에 30평대 아파트를 매입하려고 하시는데 두 군데를 보고 계시는 게 맞으시죠? 네, 네, 두 군데 중에 어디가 더 나을지 소장님과 말씀 나눠보시기 바랄게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지금 송도 일대를 알아보는 거예요? 네, 이게 송도 한강 쪽하고 역세권? 인천대 입구역하고 인천대 있고요. 그래요. GTX 있는 데하고 또 지식정보 단지역 아래쪽이나 송도 달빛축제 공원 그쪽 아, 저렴한 쪽. 그러니까 이게 좀 가격이 싼 양쪽 그 전체 끄트머리 쪽. 네, 알겠습니다. 자, 제가 확실하게 질문을 알아야 이제 답을 다니까. 여기 보니까 여기 더샵. 오, 이름도. 자, 여기 보면 더샵 송도 마리나베이부터 송도 자이더 스타 최근에 이제 분양하고 분양권으로 있는 것들도 있고 입주한 것도 있는데 와, 한눈에 봐도 어디가 보여요? 한강 보이네요. 한강이 아니라 바다가 보이죠. 그죠? 네, 이걸 A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송도 자이더 스타, 송도 뭐 자이, 크리스타 오션, 그다음에 더샵 송도 마리나베이. 마리나베이는 많이 나온 것들이죠. 두 번째, 이게 전철역이 쭉 있는데 여기에 전철의 핵심은 인천대 입구역입니다. 여기가 뭐가 있어요? GTX가 있어요. 이해가셨나요? 네, 예, 여기에 더샵 시리즈들이 있어요. 더샵 아파트들이 이 주변에. 자, 더샵 아파트 얘들. 그다음에 세 번째 지금 말씀하신 건 이것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이제 B라고 할게요. 그냥 편의상. 여기 지금 송도 센트럴 시티 글로벌 캠퍼스 푸르지오 뭐 송도 에듀 폴에 자, 여기를 이렇게 통으로 묶어 가지고 C라고 할게요. 아무래도 전철이 있긴 한데 좀 그래도 다른 곳보다는 멀거든요.
그다음에 네. 또 하나 있어요. 여기 이제 송도 달빛 축제공원 여기 끝인데 바로 송도 SK뷰부터 랜드마크 시티 더샵, 송도 오션마크 베르디움 막 이런 아파트들이 있어요. 자, 여기를 D라고 할게요. 자, 지금 제가 정리한 게 맞나요? 네.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가격대가 여기는 좀 차이가 좀 나요. 여기가 지금 10억 같은 게 6억이에요. 지금 10억 같은 게 4억이나 떨어졌어요. 마리나베이 6억. 그다음에 얘는 10몇 억까지 갔던 게 지금 10억 정도예요.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6억부터 10억. 그다음에 여기 B 부분은 8억에서 한 10억 정도의 30평대 기준이에요. 더 높아요. 여기 바다가 멀리는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그 아파트로 가려서 안 보이는 곳도 있고 보이는 곳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얘의 기준은 GTX 여기입니다. 8에서 10억. 이쪽은 거의 비슷해요. 얘는 뭐 6에서 10억. 6에서 10억이 아니라 6에서 7억. 여기도 한 6에서 7억 정도 할 거예요. 6에서 7억. 그럼 왜 가격을 써드리냐면 아니 똑같은 가격이면 이거 볼 것도 없이 여기 역세권이고 그다음 바다고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네. 그런데 재밌는 건 여기 지금 전철 밑에 있는 남쪽, 그다음에 송도 달빛축제 전철 끝자락에 있는 이 위쪽 가격은 싼데 얘들도 바다가 보입니다. 약간 떨어져 있긴 하지만 정면으로 보이진 않죠. 자, 그랬을 때 이거 누가 금매냐를 다 따져봐야겠지만 돈에 구애받지 않는다면 자, 1번은 그래도 안정성 있게 여기 B입니다. B. GTX 지나가는 여기 있죠? 네. 인천대 있고요. 이것도 웬만하면 뭐 여기 쭉 전철역 많은데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그럴 거라면 GTX 있는 이 인천대 주변으로 접근하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B 다음에 여기 한강 있죠? 이거 한강입니까? 아니요. 그렇죠. 바다죠, 바다. 바다. 자꾸 한강이라고 하는데. 자, 바다. A. 당연히 여기가 솔직히 해운대 같았으면 높은 층으로 가가지고, 기본 막 30억, 20억 그러는데, 의외로 저평가에 지금 바다가 보이면서 서울에도 가깝고 한데, 그래서 저는 가격도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A 상당히 좋다고 봐요. 나머지는 C하고 D는 비슷해요. 가격은 싼 대신에 많이 올라가기는 어렵고 좀 안정적으로 간다. 자, 좀 이해 되셨나요? 네. 예, 이 역세권 우선에 바다 보이는 조망 차선으로 해서 같이 비교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도 통해서 한 4군데 정도 짚으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일단 GTX 이슈가 있는 곳을 좀 첫 번째로 말씀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선책은 바다 뷰를 또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 부분 잘 참고해 보셔서 나에게 맞는 전략 한번 잘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담 내용 도움되셨길 바랄게요. 저희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쉽게 이제 방송 중에 상담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한 자리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어떤 자리인지 저희가 소장님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소장님? 내용적인 면은 이제 다르지만 제가 이제 느낀 점을 짧게 할게요. 자, 이렇게 오신 분들이 제 강의만이 아니라 전문가가 몇 분 계시잖아요. 아, 진작 저 얘기를 들을 걸. 진작 할 걸. 한 번만 들어도 이렇게 깨우치는 걸. 그랬으면 나는 지금쯤 상당히 좋았을 텐데 이 얘기가 정말 많아요. 진작 그럴 걸. 진작이란 단어는 없어요. 이제 제가 오늘 투자처 쭉 설명해 드렸잖아요. 지금 강남도 많고 용산도 많고 거기 비싼 돈도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또 아파트, 내 아파트를 어떻게 할 것이냐 상담. 자, 얼마든지 거리가 많습니다. 꼭 지금 전화 주시고요. 그다음에 무료 세미나에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금 화면을 통해 나간 주제 보셨을 겁니다. 장소도 나갔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참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문의사항 02-2638-3962번과 샵 3989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